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완충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충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충용액에 해당하는 pH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완충 방정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약산과 강염기성, 그리고 약염기와 강산성에 해당하는 반응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약산 플러스 강염기성 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약산이라고 하면 CH3COOH 아세트산을 뜻하는 거죠. 강염기라고 하면 CH3COOK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염기와 강산성 염이라고 하면 약염기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먼저 약산을 한번 볼게요. CH3COOH라는 게 약산이에요. 그래서 약산은 우리가 평형상수를 산해리상수, 약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염기는 염해리상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Ka라는 산해리상수는 약산일 때를 표시하는 해리상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 우리가 이온화가 되면 여기에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대부분의 화학 물질은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인데 예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CH3CO와 H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강염기 CH3COOK를 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리를 시키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CH3COO-와 K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산의 CH3COOH와 강염기의 CH3COOK를 전리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온이 뭐예요? CH3COO-예요. 그래서 CH3COO-라는 아세트산 이온을 공통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산해리상수 Ka니까 Ka라는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Ka라는 산해리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따라서 반응물이 아세트산, 생성물이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래서 Ka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죠. 그럼 여기서 H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H 플러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게 되면 얘들을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아세트산 이온분의 아세트산 곱하기 얼마? Ka, 산해리상수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H 플러스를 한 개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이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H 플러스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이온이 있는 강염기로 대체를 합니다. 어떤 값을? CH3COO- 이 값을 CH3COOK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1보다 아주 작을 때는 무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H 플러스라는 값에서 여러분들 H 플러스가 분모해 보시게 되면 이 값에서 CH3COO- 대신에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값. CH3COOK라는 강염기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CH3COO-라는 공통이온 대신에 CH3COOK라는 강염기가 들어갔어요. 따라서 여기서 pH를 구합니다. pH를 구하게 되면 H 플러스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pH는 어떻게 구하죠? pH는 로그 H 플러스 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식을 이용해서 pH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그 H 플러스라는 값이 얼마예요? H 플러스라는 값이 이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H 플러스 값에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대입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로그 Ka분의 1 플러스 로그 산 농도분의 염기 농도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pH라는 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라는 것은 P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로그 KA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라는 게 P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pKa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로그 3분의 염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H식을 이렇게. 그래서 완충 방정식에서 pH 구하는 식을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팁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pH 완충 방정식에서 pH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pKa 플러스 로그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식을 정리를 합니다. 로그 산분의 염기라는 값을 이 값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pKa를 왼쪽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자, 그런 다음에 P라는 값은 마이너스 로그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염기 나누기 산은 Ka 나누기 H 플러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식 자체는. 그래서 완충 방정식에서 나왔을 때 H 플러스를 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 H 플러스를 계산했을 때 반드시 이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충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pH가 4가 되는 CH3COOH와 CH3COOK의 완충액을 만들려면 CH3COOH와 CH3COOK의 혼합 비율을 계산하시오.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된 식을 써야 됩니다. 다시 문제를 풀었을 때 유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완충 방정식에서 pH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나타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B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CH3COH가 산이죠. 그리고 CH3COK가 염기죠. 그래서 산과 염기의 B를 계산하기 때문에 완충 방정식을 한 번 더 정리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염기라는 것은 CH3COK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CH3COH예요. 그리고 Ka라는 값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계산했을 때 지금 Ka라는 값이 지금 얼마로 주어지고 있어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 Ka 값이 요 B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값이 요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Ka가 지금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H 플러스는 pH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pH가 4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는 우리가 pH 정의해서 10의 마이너스 pH 몰퍼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성 몰퍼리터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성을 대입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 하면 0.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CH3COH가 1이 되고 CH3COK가 0.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1대 0.18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20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금 그 완충 방정식을 유도를 해서 결론적인 결과식이 나온 거죠. 그 결과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결과식은 완충 방정식에서는 pH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pH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계를 한 번 더 pH 구하는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염기와 산의 B를 계산하는 문제를 여기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충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 pH, 완충 방정식의 pH와 그 pH를 한 번 더 정리한 염기와 산의 농도를 나타내는 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완충 방정식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완충 용액의 특징을 볼게요.
자, 먼저 완충 방정식은 pKa 플러스 로그 산분의 염기의 농도로 우리가 표시를 했죠. 여기서 P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P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그리고 두 번째, 완충 용액은 보통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 여기서 약산이라는 것은 CH3COOH, 강염기라는 것은 CH3COOK를 의미합니다. 보통 약산과 그 약산의 강염기의 염을 함유하거나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강산의 염이 함유된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H3COK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히 해리하므로 여기서 완전히 해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완전히 해리하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거의 완전히 해리하므로 CH3CO- 아세트산 이온이죠.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는 거의 CH3COK의 농도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완충 방정식을 세웠을 때 CH3CO- 이온이 공통이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이온의 강염기 CH3COK를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완충 방정식을 세웠어요. 자, 네 번째 보면 약산 KH2PO4에 H2PO4- 이온과 염이온이 되는 Na2HPO4에 HPO4- 이온이 완충력으로 작용을 한다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완충용액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완충용액의 작용은 화학평형 원리로 쉽게 설명이 된다. 나번에 완충용액은 한도 내에서 산을 가했을 때 pH에 약간의 변화만 준다. 그리고 답은 완충용액은 보통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의 염을 함유하는 용액이다. 그리고 랍은 완충용액은 보통 강염기와 그 염기에 강산의 염이 함유된 용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보통 강염기가 아니고 약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약산과 그 산의 강염기의 염이 함유된 용액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산이라는 것은 CH3COOH, 강염기라는 것은 CH3COOK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충 방정식에서도 이제 완충 용액이 되는 거죠. 완충 방정식에서 pH와 염기와 산의 비를 계산하는 문제와 지금 예제 2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것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완충 방정식을 유도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찾는데 그만큼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적정 공식이 있어요. 자, 먼저 중화 적정 공식입니다. 중화 적정이라는 중화라는 말이 뭐예요? 중화? 자, 중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묽게 만든다는 거죠. 중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액성을 없애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액성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에서 중화를 시켜야겠어요. 그러면 알칼리성 용액을 넣어서 pH를 7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pH 7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가 액성이 없다라는 중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값입니다. 반면에 알칼리성이에요. 용액이 알칼리성이면 산성 용액을 주입을 해서 pH 7로 만든 다음에 pH 7로 만들면 액성이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산성이라고 하면 물속에 H 플러스 이온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성이라고 하면 물속에 OH-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녹아 있는 H 플러스와 OH-를 제거를 시키게 되면 다시 말해서 존재를 하지 않게 만들면 그 상태가 바로 중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화 적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산성 물질과 알칼리성 물질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중화 적정 공식을 보면 우리가 농도에 보시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있어요. 그렇죠?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있는데 중화 적정 공식은 몰 농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노르말 농도를 사용한다는 거. 따라서 N분은 N-V-라는 식을 사용을 해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몰 농도로 단위가 주어졌을 때, 값이 주어졌을 때 노르말 농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제 22번 0.1몰 H2SO4 10ml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0.1몰 NaOH 용액 몇 ml가 필요하냐. 지금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는 중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황산의 몰 농도, NaOH의 몰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농도와 부피를 곱하고 농도와 부피를 곱해서 값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오죠. 중화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르말 공식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노르말 농도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몰 농도라는 것은 분자량이에요. 그죠? 쉽게 생각해서 자, 1몰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 1몰이라고 표현을 하면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몰 농도죠. 자, 그리고 1당량이라고 이야기하면 분자량 나누기 가수 또는 당량수예요. 자, 지금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당량수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가수로 표현하는 게 쉽죠. 자, 그럼 여기서 가수라는 것은 뭐냐? 가수라는 것은 산성물질에서는 H 플러스의 개수예요. 그리고 알칼리성에서는 OH 마이너스의 개수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산성은 황산이죠. H가 2개예요. 그럼 몇 당량? 2당량. 그리고 이가. 반면에 NaOH는 OH가 1개예요. 몇 당량? 1당량. 1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1당량. 얘는 2당량이에요. 그래서 몰 농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값이 2개가 동일해요. 근데 노르말 농도로 계산하게 되면 2배의 차이가 나버리죠. 왜? 당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노르말 공식을 쓸 것인지 몰 공식을 쓸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몰 농도가 클까요? 노르말 농도가 클까요? 어떤 거? 노르말 농도입니다. 그러면 노르말 농도가 몰 농도의 몇 배가 크냐면 가수배만큼 당량수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팁에 보시게 되면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했을 때는 몰 농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가수 또는 당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0.1몰 황산은 0.1몰의 가수가 이가죠. 2당량이니까. 그래서 0.2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황산이. 반면에 NaOH 같은 경우에서는 0.1몰인데 한 개죠. 얘는 0.1노르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몰 농도로 주어지는 값과 노르말 농도로 전환시켜서 사용한 값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황산의 노르말 농도는 0.1 곱하기 2니까 0.2노르말이죠. 그리고 부피는 10ml예요. 반면에 NaOH는 0.1 노르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0.1 노르말 곱하기 부피. 따라서 부피를 계산하시면 필요한 NaOH는 20ml가 되는 거죠. 반면에 노르말로 고치지 않고 몰 농도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면 얼마가 필요한 거죠? 10ml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오답이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산과 산 혼합을 하는데 동일한 산을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그리고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한 다음에 용량의 합, 부피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염기 플러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부피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반면에
산과 염기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마이너스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부피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뒤에 있는 값의 몰 농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성 물질이 앞에 있었고 알칼리성 물질이 뒤쪽에서 대입을 했다고 하면 플러스가 나오면 산성 물질 H 플러스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OH-의 농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응식 및 반응조예요. 자, 우리가 반응식 및 반응조라는 것은 우리가 농도가 감소가 돼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럼 농도가 감소되는데 뭐에 따라서 감소되죠? 시간에 따라서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처리를 했을 때 시간만 유지를 하게 되면 오염물질은 무조건 감소를 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각각의 반응식, 우리가 반응식이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1차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1차 반응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반응조라는 것은 완전히 혼합되어서 반응이 되느냐, 완전 혼합형 반응조, 그리고 플러그 흐름 반응조,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또 우리가 오염물질을 확산을 시키는, 희석을 시키는, 제거를 시키는 그런 특징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반응 속도식입니다. 자, 반응 속도식을 표현을 했을 때 dt분의 dc는 마이너스 kc의 m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k라는 것은 반응 속도 상수, m이라는 것은 반응 차수예요. 뭐 0차냐, 1차냐, 2차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 오염물질의 농도는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영양인자를 보면 그러니까 반응에 미치는 영양인자를 뜻하는 거죠. 농도가 있고 촉매, 온도, 표면적, 압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0차 반응이라는 게 있고 1차 반응이라는 게 있고 2차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0차 반응과 2차 반응은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의 99%가 1차 반응을 이용을 하죠. 그 1차 반응 중에서도 그냥 기본적인 1차 반응식과 반감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시키기 때문에 반응식은 주로 1차 반응 위주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0차 반응이라고 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끝나버리는 반응. 다시 말해서 CT-C0는 마이너스 KT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T라는 것은 제로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리하기 전 가장 초기 농도를 T가 제로일 때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C0라고 하면 초기 농도, 0시간의 농도예요. 처리하기 전. 반면에 CT라고 표기하게 되면 시간이 T시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래서 T시간 후에 농도를 CT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농도는 C0와 CT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자, 이때 상수로 사용되는 K. 그래서 이 K는 모든 조건이 변한다고 해도 K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라는 값이 변함으로써 농도 변화가 나타나게 표시하는 게 0차 반응이죠. 반면에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수값을 사용해요. 대수값은 자연대수와 상용대수가 있죠. 자연대수는 ln, 상용대수는 로그를 써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대수를 기준하느냐 하면 자연대수, ln을 기준을 합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문제 조건에서 대수를 지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로. 그래서 상용대수를 기준을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반응에서 ln이라는 자연대수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로그라는 상용대수로 문제를 바꿔야 되죠. 항상 문제라는 것은 단서에 따라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K 앞에 마이너스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느냐?
플러스로 바꿀 수는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기서 C0와 CT를 서로 바꿔줘요. 그러면 ln CT분의 C0는 이렇게 바꾸면 플러스 KT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기본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K라는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K 대신에 플러스 K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도를 역수를 취하면 된다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기본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반응조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조가 있어요. 그럼 반응조로 들어가는 농도가 초기 농도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응조에서 시간이 있겠죠. 처리한 시간. 그래서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한 시간을 CT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했을 때 처리 시간을 예를 들어서 T가 2시간이다. T가 1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CT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처리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것은 뭐냐면 C0는 변화가 없죠. 1시간 동안 처리하는 거나 2시간 동안 처리하는 거나 C0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반응식에서 변할 수 없는 값이 C0와 K입니다. 그래서 C0와 K는 다른 조건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로지 뭐가 변하느냐? 시간이 들어가는 것만 변해요. 그럼 공식에서 시간이 들어가는 게 T 그리고 CT. 그래서 T와 CT는 항상 바뀔 수 있는 조건이에요. T가 바뀌기 때문에 CT가 바뀌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방사성 원소의 붕괴 반응은 몇 차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느냐? 모르면 답은 1차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사용하는데 그 반감기도 1차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면 1차 반응식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유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똑같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반감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반감기라는 것은 농도가 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CT가 C0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C0분의 CT가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감기를 이용했다고 하면 반감기를 사용해서 항상 K를 계산을 해요. 그 K를 여기 대입한 다음에 CT를 계산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 있으면 첫 번째 조건에서 K를 계산을 해요. 계산된 K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CT를 계산하는 형태. 항상 이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1차 반응에서 반응 개시의 농도가 220mg/L이고 반응 1시간 후의 농도가 93mg/L였다면 반응 2시간 후의 반응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개통도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반응조예요. 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초기 농도가 얼마냐 하면 220mg/L입니다. 자, 그러면 T가 1시간이에요. 1시간에 있을 때 지금 CT가 얼마냐면 94mg/L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2시간 후 T가 2시간 후일 때 CT를 계산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거는 C0와 K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1차 반응의 가장 기본식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 C0는 얼마를 들어가는 거죠? C0는 220mg/L. 그럼 CT는 자, 여기서 1시간일 때 CT는 얼마죠? 94mg/L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K를 계산을 하죠.
따라서 K를 계산하면 0.85가 나오고 이 K를 계산한 여기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고 그리고 C0는 동일해요. 220mg/L. 그런 다음에 시간이 몇 시간짜리? 2시간일 때에 뭐를 계산하는 거죠? CT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CT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식 자체에서 CT를 정리하게 되면 C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40.19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아주 쉬워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리고 반응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가 한 가지 반응물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진행하는 반응을 2차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2차 반응식은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0분의 1 마이너스 CT분의 1은 마이너스 KT. 자, 별표가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1차 반응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